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튿날인 30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년 1월 5일과 7일에 공판 기일을 열어 재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고 9일에는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구형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재판 중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보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먼저 끝난 겁니다. 첫 구형에 나선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공권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혐의별로 보면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아폰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국가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며 재앙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재앙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란 특검 측 판단은 추정에 불과하고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과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판 절차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16일 내려집니다.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초 최종 변론을 거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 최후 진술에서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 특검의 공소장이 코미디 같다. 자신의 구속이 취소되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땐 내내 굳은 표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59분간 이어가며 적극 항변에 나섰습니다. 준비해온 글을 토대로 말하는 내내 상기된 얼굴로 양손을 펼쳐 위로 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많이 인내하다 계엄을 한 것이라 운을 뗀 뒤 탄핵 심판 때부터 줄곧 해온 계엄 선포 이유를 국회로 돌렸고 과거 계엄과는 달리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국회 병력 투입을 최소화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무회의 소집 방식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절차가 미흡하다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체포 시도를 언급하면서는 제왕적 대통령 단어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것이고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며 관저 자체를 수색한다는 건 위법이란 논리로 일관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이해가 안 된다며 헛웃음을 지었고 아랫사람들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비화폰 단말기를 못 보게 할 기술적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손을 썼겠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후에 안 보이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가 구속신문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을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집에 돌아갈 생각을 거의 안 한다며 아내도 없는데 집에 가서 뭐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제가 뭐 집에 가서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특검의 이런 내란 피고 사건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이런 거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이런 거를 기획을 했다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막강하면 이런 것 자체가 좀 검찰 측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이 국무회의를 좀 이렇게 긴급 국무회의로 또 우리가 지금 45년 만에 있는 이런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만큼 이 국무회의도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재판부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어떤 국가 긴급권 행사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이 절차적 요건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거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따르냐 안 따르냐 하는 것으로 이것까지 사법심사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좀 존중한다는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 내용 중에도 보면은 이런 국회의 전행이 막중한 어떤 헌법 수호와 국정 관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게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라든가 법률 개정이라든가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같은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에 좀 의문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는 그 탄핵의 어떤 중요한 근거로서 박종근의 증언과 홍장원의 증언, 그 다음에 이제 한독수 총리의 국무회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증언의 바탕을 이제 두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헌재에서도 거기까지 세심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재 그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조서를 보시면은 이미 거기서도 박종근과 홍장원의 진술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탄핵이 됐습니다. 재판관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박종근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인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러나 이번에 이제 비화폰 통화 내역이 원래는 국가 군사 기밀인데 그게 어떻게 제가 탄핵된 이후에 그냥 흘러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프레임들이 족족이 다 지난 가을부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일단 13명을 불렀습니다만 13명까지 부른 거는 나머지 8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되고 19명이나 20명쯤 불렀으면 한두 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안 되느냐. 또 불렀는데 안 기다리고 보도가 막 날 것 같아서 그냥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심의권 침해가 되는지 몇 명을 해야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 대변인 그 피지 문제는요. 일단 뭐 대변인이라는 거는 언론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과 기관장 등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팩트 체크를 해주는 대변인이라는 거는 그거는 언론에서 자기가 취재하는 것이고 뭐라고 어떤 팩트에 대해서 묻거나 정책에 대해서 묻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언론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그 국회 진입을 차단했냐 안 했냐?